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검증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이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적으로 정서법에는 딱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빚이 12억 원이 있는데 민정수석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6원 갚았습니다. 6원. 12억이 있는데 빚이 갚은 돈은 6원으로 끝났습니다. 6억이 아닙니다. 6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합니다. 6원. 12억 빚이 있는데 6원 갚고 퉁쳤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조국을 융단폭격합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선친은 돌아가셨습니다. 건설업을 하다가 중학교를 인수해서 경영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3년 전 부친이 사망한 후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는데 조국 후보자는 12억 원의 부채를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6원은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갚은 것은 6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더 눈에 띄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빚 12억 원을 탕감받은 뒤 꼭 열흘 뒤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조국의 가족은 10억 5천만 원인가요? 투자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자, 90년대 중후반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3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자, 이 학교에는 한때 조국이 이사로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자, 3년간 19억밖에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3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19억밖에 갚지 못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빚은 42억여 원으로 늘어납니다. 2013년 부친의 사망으로 이 빚을 후보자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자, 유산도 상속받지만 빚도 상속받습니다. 자, 은행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은행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년 조국 후보자 가족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 빚을 갚아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조국의 어머니에게 18억 원을, 후보자 형제에게 각각 12억 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해뒀기 때문에 실제 갚아야 할 돈은 6원이었습니다. 자, 상속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친이 죽기 전에 남긴 재산은 21원이라고 합니다. 단돈 21원. 은행 계좌에 두 군데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이 합해서 21원이었다고 합니다. 12원, 9원. 자, 이 돈을 가족이 나누어서 유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유산받지 않으면 빚도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바로 조국이 12억 원의 빚을 지고도 6원밖에 갚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억 원의 채무가 있지만 6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됩니다.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그동안 받아놓고,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국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조국은
뭐 서울대 나온 뒤에 유학도 갔고 또 아버지가 부자 아닙니까? 건설업도 했고 학교 이사장인데 그런데 법에 따라서 6억만 갚고 12억 원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상속 한정 승인을 신고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테크인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 하나 채무 의무를 드러낸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고 이렇게 12억 원의 채무 가운데 6원으로 퉁친 이 시기 이때 조국의 신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때 할 일이지만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도덕적 관념으로 볼 때는 참으로 수긍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재단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학교 재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재산 가치가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물론 부채도 있으니까 부채를 갚고 나면 그래도 수십억이 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법도 법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돈을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데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공사입니다. 공사. 결국은 조국은 이 12억 원의 빚을 갚지 않은 조건으로 국민들이 그 부담을 한 셈이라고 해석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빚을 탕감받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열흘 뒤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 자녀들은 사모펀드에 10억 원 이상 투자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딸은 20대일 겁니다. 20대. 그리고 돈을 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5천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딸은 대학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예금만 30억이 넘는 집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6억만 갚고 퉁쳤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인가를 투자했는데 이 아들과 딸이 투자한 금액은 각각 5천만 원. 왜 5천만 원일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재테크의 달인들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이거야말로 우병우를 법꾸라지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좌파들에게 묻습니다. 조국은 법꾸라지 아닌가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